이번 금융 규제, 정확히 말하면 대출 규제죠. 네. 대출 규제에 대해서 너무 소설을 쓰고 있어,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하락 쪽도 그렇고 상승 쪽도 그렇고 다 소설을 쓰고 있어. 쫄은 거지. 더 센 게 나올 거다. 얘네들이 이런 의유로 한 거다. 막 되게 많잖아요. 갭 투자를 없애려고 그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DSR을 넣을 거다 말 거다 이런 것도 계속 나오잖아.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세요? 급하게 만든 거야. 이주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금융위원장. 아, 그건 맞아요. 네. 대정부지 이주비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 몰라요. 내놓은 거야. 몰라요. 이게 생명연장의 꿈, 메치니코프 이런 느낌이지. 할아버지도 힘이 섰고 요로트 있잖아. 요런 거 있잖아. 네. 한국 야구르트 같은 느낌인 네. 거죠. 네. 자, 제가 보기에 이번 금융 규제는 그동안에 계속되어 오던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되어 오던 한국은행의 입맛에 맞는 한국은행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 때도 2번이나 대출 규제를 했었어요. 벌써 잊어버렸지? 입맛에 맞는 확실한 내용을 한번 정리된 거를 세게 발표한 것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의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대출을 줄이는 거야. 가계대출을 줄이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래. 가계대출을 줄이는 게 목표였어. 집값보다는 금융 쪽의 관점에서.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이게 나중에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안 터질 것 같은데 이제 터진다 그러잖아.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OECD 출신인가요, 그분이? 하여튼 그 국제금융회사 출신이잖아, 금융 출신이잖아. OECD인지 IMF인지 거기 근무하셨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기준을 되게 중요하는 거야. GDP 대비 국제 기준을 중요한 거야. 중요시하는 거지. 우리나라 부채가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GDP의 80% 후반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목표였고 100% 넘어갔던 게 지금 90% 중반 초반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내리면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목표치를 제시한 거죠,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 그게 우리가 뭐 1.8이니 뭐 얼마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실질 성장률이고요. 물가 대비 얼마나 더 올랐냐 이거고. 그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명목 성장률은 물가 반영 안 하고 뭐 3.8% 뭐 4%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GDP하고 가계부채가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뭐 GDP 대비 100%면 사이즈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가계부채를 GDP 대비로 줄이려고 그러면 GDP가 계속 늘어나니까 네. 명목 성장률만큼 4%만큼 늘어나니까 얘를 4%보다 작게 증가시키면 천천히. 그렇지.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80% 후반까지 줄여라 라는 게 창용 씨의 뜻이고 그래서 니네들이 그렇게 할 만한 시그널을 주면 내가 금리를 내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 조율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대치동 집값이 비싸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대치동 학원가를 없애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지역 할당제를 해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서울대학교를 서울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그러면 한국은행은 전부 다 서울대 경제학과인데 그 지역 할당제로 해가지고 지방대 할당제로 왜 안 하냐고. 그거부터 하면 내가 인정.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 그치, 이상한 놈들이야 하여튼. 그렇잖아. 아니 한국은행도 그냥 해. 한국은행도 서울대 경제학과가 많다더라고. 뽑지 말고. 지역균형 선발. 지역균형 선발. 부산대 1명, 뭐 경북대 1명, 경상대 1명, 충남대 1명. 1명. 따다다다다다. 5명밖에 안 필요하지만 할당제를 해야 되니까 10명 뽑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정.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중점을 둔 게 뭐냐면 강남 일부가 오르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총량을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50%로 줄이네 뭐 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4%인데 4%에 50%, 2%대로 맞추면 계산을 딱 해보면 제 계산으로는 월 4.4조 이상 증가하면 이걸 못 맞춰. 차이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5조가 넘으면 그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5조 넘으면 규제 나온다 했던 거고 지금은 제 계산은 4.4조인데 4조 이제 월별로 4조 조금 넘어가면 또 규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구멍이 있었던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다 때려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지금 P2P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런 의미로 발표를 한 건데 언론에서도 그러고 정부에서도 그러고 국민들도 다 이게 집값 잡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니까 아닌데 괜찮네. 그래서 약간 그래? DSR 전세도 줄여? DSR 한번 해봐? 막 이런 전세 대출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전세 대출은 지금 몇 년째 줄고 있어요. 총액이
아니 금융위원회 자료를 달달이 하면 들어가서 봐봐. 나는 보고 있거든. 집단 대출이랑 전세 대출은 계속 줄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 전세 대출 줄고 있는데 왜 전세 가격이 왜 올라? 이상하지 않아? 전세 대출 월별로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세 대출이 집단 대출하고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왜 전세가 왜 올라? 그 전세 대출 때문에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집을 안 지어서 그렇다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거 다 짜치는 일들이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이 달달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계속 줄고 있어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매달 발표하는 게 있어요. 14일 정도에 발표해 보통. 그거 열어보면은 쭉 길게 최근 몇 년간 보면 2022년 이후에 보면 전세 대출이랑 집단 대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근데 전세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전세도 때려잡으려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아, 진짜.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근데 금융위원회에서 이게 효과도 있고 칭찬도 받고 하니까 이거 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다. 나는 다 소설 쓰고 있는 거다. 가계부채를 안정하는 거지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거지. 여기에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온갖 것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 약탈자들 있잖아요. 기회비용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약탈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올라타고 이번 참에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 참에 코스피 5,000원 시대로 보내야 한다. 막 이러면서 부동산에서 돈을 쫙 빼가지고 저로 쭉 불어넣어줘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죠.